대한민국 연령별 축구 국가대표팀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믿을 수 없는 성과입니다. 현재 한국이 국제대회를 폭풍처럼 휩쓸고 있습니다. 한국이 또 해냈습니다. 한국 남자 17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태국을 누르고 U17 아시안컵 4강에 진출, 2회 연속으로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게 됐습니다. 이 경기는 중국 심판의 편파 판정 이슈가 있었음에도 한국이 저력을 보여주며 상대를 박살냈습니다. 무려 4대1 대승이었고 편파 판정도 한국을 막을 수 없었다라는 외신들의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2연속 편파 판정 이후 한국 선수들의 돌발 행동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한국을 방해하려고 해도 한국은 이 대회 상위 4개 팀에 주어지는 2023 피파 U17 월드컵 본선행 티켓을 확보했습니다. 월드컵 본선은 11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리고 한국은 지난 대회에서도 본선에 올라 8강에 진출한 성과를 낸 적이 있기에 역대급이라고 불리는 이번 황금세대는 앞으로 더욱 기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경기 이란전에 주축 선수들이 아닌 이진 선수들을 내보내며 다소 호흡이 안 맞는 모습을 보였지만 풀주전이 가동된 태국전 한국은 다시 상대를 폭격했습니다. 조별리그 3경기에서만 10골을 기록한 변성환호는 또다시 다득점 승리에 성공했습니다. 한국은 전반 4분부터 세트피스 상황에서 상대의 허를 찌르는 완벽한 전술적 움직임으로 센터백인 강민우가 헤더로 선취골을 넣으며 리드를 만들어냈습니다. 이후 주도권을 가지며 추가 득점을 노렸지만 순간적으로 뼈아픈 실책의 역습을 허용하며 전반 동점골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막강한 개인 능력과 팀플레이로 수비 실수를 상쇄시켰습니다. 전술을 재정비한 대표팀은 또 한 번의 세트피스 상황에서 찬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때 윤도영의 날카로운 프리킥에 쇄도하던 김명준이 살짝 방향만 틀며 역전골을 만들며 다시 리드를 되찾으며 전반을 끝냈습니다. 후반 시작 초반에는 살짝 공격이 수동적이었던 우리 대표팀은 김현민 교체를 통해 흐름을 바꿨고 중반부부터 다시 상대를 몰아세웠습니다. 한국은 특유의 빅리그 경기를 보는 듯한 빠른 템포에서 만든 찬스를 윤도영이 다이렉트 슈팅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은 다크호스 김현민의 활약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교체 투입으로 체력적 우위에 있던 김현민은 저돌적으로 태국의 비좁은 수비진을 뒤흔들었고 역습 상황에서 빠르게 침투한 김현민은 마치 손흥민을 연상케 한 짧고 간결한 터치 이후 반박자 빠른 슈팅으로 그림 같은 골로 4대1의 리드를 만들며 개최국 태국의 의지를 꺾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우즈베키스탄 승자와 4강전을 치릅니다. 한국 축구는 이 대회에서 1986년과 2002년에 정상에 올랐고 올해 21년 만에 역사적인 우승에 재도전하게 됩니다. 중국 현지에서까지 찬사와 부러움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 증명하듯 현재 한국 연령별 대표팀에게는 매우 특별한 일이, 한국 국민으로서는 정말 기분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 사람들이라면 모두 스포츠에 특별한 주관이 형성되지 않은 시기였음에도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신이 나서 고함을 지르며 응원을 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 이전에도 스포츠로 대한민국을 하나로 모은 경기가 있었습니다. 1983년 멕시코 20세 이하 세계 청소년 축구 선수권 대회 4강전이었습니다. 대회 규모가 크던 작던, 성인 대표팀이던 청소년 대표팀이던 스포츠는 한국인들을 하나로 단합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2002년 한일월드컵 4강 진출은 여러모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 얼마 전 아르헨티나에서 끝난 U20 월드컵 4강으로 40년 만에 또 한 번 기적을 일으킨 대표팀의 활약에 한국 축구는 들떴습니다. 피파가 주관하는 국제대회에서 무려 2대회 연속 4강 진출이었습니다. 특히나 U20 대표팀의 성과가 더욱 감동으로 다가왔던 이유는 그들은 골짜기 세대로 불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국제축구연맹 주최 대회지만 대한축구협회는 홍보에 무심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거의 취재진을 파견하지 않을 정도로 성적에 대한 기대치가 낮았고 시작 전까지 대회가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알기도 어려웠습니다. 김은중 감독은 대회를 마친 뒤에야 무관심에 소외됐던 선수들의 처지를 격정적으로 토로했습니다. 선수들이 잠재력이 있는데도 제대로 환영을 못 받고 인정받지 못해 가슴 아팠다며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U20 대표팀은 우승 후보라던 프랑스를 꺾자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고 16강, 8강을 넘어 진격하니 성인 월드컵에서나 볼 법한 광화문 길거리 응원까지 등장했습니다. 골짜기 세대의 찬란한 활약이 광화문에 또 수많은 한국인들을 집결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U20의 바통을 이어 U17이 또 4강에 진출하며 한국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U24, U20, U17 모든 연령별 대표팀이 아시안게임, 월드컵, 아시안컵 등의 국제대회에서 근 몇 년간 4강 혹은 그것을 뛰어넘는 괄목할 만한 성적을 내자 주변국들의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특히나 중국은 한국이 또 국제대회 4강에 진출했냐며 부러움과 찬사를 쏟아냈는데요. 그런데 한국의 4강 진출이 중국을 더욱더 초라하고 절망적이게 만들고 있는 결정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번 U17 대표팀의 8강전 경기를 중국 주심이 망칠 뻔했기 때문입니다. 이 경기에서 중국 심판의 PK 논란은 하나도 아니고 무려 2개나 있었습니다.
한 경기에 PK 논란이 하나만 나와도 심각한 일인 것임을 감안하면 중국 심판의 자질과 판단이 의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두 개 다 명백히 PK로 볼 수 있는 장면들이었습니다. 오죽하면 공을 걷어내기는커녕 깔끔하게 선수만 걷어냈는데 페널티킥을 선언하지 않았다라는 해외 반응까지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전반 22분 한국의 에이스라고 평가받는 양민혁이 위협적으로 상대 골문으로 드립을 치는 상황에서 태국 수비수는 다리를 걷어찬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칠게 태클했습니다. 느린 장면을 볼 것도 없이 육안으로 보더라도 명백한 PK였습니다. 하지만 중국 심판은 단호하게 PK가 아니라고 선언했으며 더 이상의 아무런 판단도 필요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스코어 1대1의 중요한 상황에서 정말이지 허무하고 어이가 없는 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바로 3분 뒤 양민혁과 U17 최고 에이스라고 평가받는 윤도영도 상대 문전으로 쇄도하는 상황에서 또 반칙을 당했습니다. 양민혁의 순간 스피드를 감당해내지 못한 태국 수비수가 손을 들어올려서 양민혁을 저지한 겁니다. 과연 중국 주심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명백히 손을 쓴 것을 바로 앞에서 봤는데도 불구하고 역시나 그냥 넘어갔습니다. 앞서 말했지만 1대1의 중요한 상황이었기에 너무나 아쉬운 판정이었습니다. 이후 중국 주심을 제대로 간파한 태국 선수들은 박스 안에서 대놓고 파울을 범했습니다. 한국은 엄청난 핸디탭을 주고 경기한 골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심판의 치명적인 오심에도 한국 선수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오히려 주눅들지 않았고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했으며 더욱더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뒤에서 중국 심판을 향해 박수를 치면서 그래 어디 해봐라라는 제스처는 절정이었습니다. 이 어린 선수들의 자신감과 패기, 그릇이 어느 정도인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실제로 이후 한국은 팀적으로 더 단단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 심판은 이후에도 석연치 않은 판정을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편파 판정에도 굴하지 않고 개최국인 태국을 박살냈고 결과가 이렇게 되자 오히려 중국인들이 창피해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중국에서 열린 U24 평가전 때도 중국 주심이 대놓고 라인 바깥으로 나간 공을 안 나갔다고 선언하며 한국이 억울하게 골을 먹힌 적이 있었는데 다른 대회에서까지 한국을 노골적으로 저지하려고 하자 드디어 창피함이라는 것을 느끼는 모양새인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심이 나왔음에도 한국은 4대1 대승으로 이겼으니 중국 스스로가 더 초라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한국의 경기를 지켜보던 중국인들은 SNS 매체에 국제대회에서 이런 판정을 연속적으로 하다니 중국의 수치다. 3분 사이에 2번의 PK를 보낸 것은 의도적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아무리 한국을 싫어해도 이런 판정이 나와서는 안 된다. 중국이 한국의 열등감을 갖고 있다고 비춰질 뿐 그렇게 판정을 하고도 4골을 넣으며 이겨버렸으니 한국은 중국에게 너네는 뭔 짓을 해도 우리를 따라올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한편으로는 한국 17세 이하 선수들의 저런 패기가 부럽다. 중국 축구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것들이다. 중국 선수들은 실력을 따지기 전에 마음가짐부터 한국을 따라가지 못한다. 저런 여유로움과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2002년 이후 21년 만에 아시아 정상 등극을 노리는 한국 U17.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와 우즈베키스탄의 8강전 승자와 오는 29일 준결승을 치르는데요. 한국의 우승을 기원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